우리가 재활이나 체형 교정을 왜 자꾸 배우러 다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형 교정과 재활에 관련돼서 무한정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고 다닐 수밖에 없다. 재활과 체형 교정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준, 우리는 이 각각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초 부분, 중급 부분, 고급 부분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기준선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생각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재활과 체형 교정이 시장에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시장에 나와서 점차 헬스장이랑 PT샵이나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배우고 또 시장에 전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약간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실무에 나오다 보니까 약간 피해 사례가 되게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초급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초급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부학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해부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근육 해부학이나 뭐 골격 기능 해부학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부학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근육만 따져도 뭐 1년에서 2년 사이, 골격 기능학도 1년에서 2년 사이, 그다음에 뭐 근막경선이든 또는 신경이든 근신경이든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공부하기에는 되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필요한 시간들이 결국은 기초라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이 시간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책을 보게 되면 해부학 같은 것도 되게 두께가 되게 작은 책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되게 쉽게 배우려고 하는 경향도 너무 많아서 실무에 나가면 되게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확 벌어지고, 근데 이 기초 해부학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왜 어떤 의미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기초 해부학이라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게 진단이에요. 진단.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진단이 없으면 사실상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진단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받아도 실전에 나가면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진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을 가면 이런 기초적인 해부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는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되게 길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부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어디가 아프면 여기를 만져라, 또 어떻게 해라 주로 많이. 허리 통증 아픈 것도 되게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시스템 하나 배울 때 이 허리 아픈 통증의 경로를 한 2개 뭐 이 정도까지만 배우다 보니까 더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닥치니까 계속 교육을 계속 받으러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악순환인 게 뭐냐면, 그렇게 시스템을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교육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들 역시도 계속 시스템적으로만 계속 배우게 된.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서 가르쳐주는 선배나 밑에서 배우는 후배들이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이제 재활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또 체형 교정을 받으려고 왔는데, 매번 똑같은 부분들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계속 거기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전문성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는 시스템을 배우는 게 중급자 코스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기초를 다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배워서 해법을,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방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시스템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생각해보면 지금 나타나 있는 병적 또는 통증에 관련돼서 50% 정도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언저리에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사실상 내가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연구를 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 프로토콜,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는 이 프로토콜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니까 큰 문제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그냥 방관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족함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의 또는 두세 가지 정도의 경로를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혔어.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길이 한두 개밖에 없으면 이거를 돌아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까지 갈지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병목 현상에 대해서 해법들을 계속 배우러 다니지만 결국은 똑같은 시스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 시스템도 충분히 알고 기초적인 해법적인 부분들을 알고
임상에 대한 새로운 임상에 대해서 만났을 때 이거를 스스로 터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고급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스페셜 얼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내용들은 해결되지 않는 통증들을 갖고 자료를 찾고 레퍼런스를 가져서 스스로 연구해서 결론까지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많은 공부도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임상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통찰을 얻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스템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몸의 전신이나 아니면 통증의 한 곳의 원인들을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인체에 대한 통찰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것도 명확해지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면 정말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능력치를 되게 많이 높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업계에서 전망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렇게 시스템만 배우는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 거의 포화 상태라고까지는 말은 하진 않지만 시장에서 고객들이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보통 헬스장에서는 이 재활 트레이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영업 중심을 위해서 재활을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앞에 서두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만 막 키우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돈은 벌지만 전문성은 이 시장에서 계속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냥 정말 악습?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다른 환경에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기초적인 학문을 대입을 해서 내가 그 부분들을 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학습? 그다음 연구, 통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에 이 재활업계에서는 처음에 배우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긴 해야 돼. 근데 그 도와주는 거에 물꼬를 누군가 터놨으면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시간들이나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다양하게 공부할 건 되게 많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근육, 근신경, 근막경선, 그 다음에 골격 기능. 기초만 해도 한 4가지 정도 되고 거기에서 좀 더 몇 가지 정도 더 공부를 하긴 해야 하지만 이 시간들이 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시스템만 배운다라고 하면 정말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는 진짜 앞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재활, 체형 교정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시스템 위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공부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시간들이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대부분 다 재활과 체형 교정이 하는 사람, 즉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우선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환자 스스로,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거, 자기 몸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환자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완벽한 재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치료를 하면서 또 재활 트레이닝을 하면서 교정을 하면서 회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게 정말 효율적인 치료 방법, 개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